자, 이제 겨울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 겨울전쟁 이제 이미 돌입을 했는데, 자, 우크라이나 겨울은, 자, 여기 이제 춥고, 우리처럼, 그 다음에 눈도 내리고, 서리도 내리고, 일조 시간도 줄어들고, 뭐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전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파년이 이제 그 달라진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, 대규모 부대나 개인이나 뭐 이런 기동, 이런 부대 기동, 이런 것들이 지금 불가능해졌다. 이거는 지난 8년간 우리가 돈바스에서 내전을 겪으면서 이제 전부 경험했던 건데, 여기 따르면 겨울 되면 다들 전부 좀 이렇게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. 이제 그런 얘기. 그러면서 장비 정비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공이 이제 전쟁 전술 이 변화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겨울 전쟁의 특징, 먼저 추위 관련해서 보면 개인 기동을 대단히 이제 그 제한을 하게 하고, 그 다음에 장비 고장률이 이제 높아지고, 근데 겨울이면 이제 드론을 띄우는데, 드론 안에는 비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게 전부, 드론도, 자, 이게 앞을 봐야 되니까, 자, 이런 것들이 그 동결될 수 있고, 이러기 때문에 작전 수행에 차질을 가지고 온다. 그러면서 이제 슬로우 다운 될 수밖에 없다. 이제 그렇게,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이 내렸을 경우 이것은 이제 엄청나게 그 위장을 하는데 어렵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전차나 무슨 뭐 이 곡사포 화기나 이런 것들을 큰 걸 그 놔뒀을 때 금방 노출된다 이렇게. 그러나 이게 또 대전차 지뢰 같은 거 이런 거 묻는 거 이런 건 눈에 덮여가지고 또 이게 은닉하게 대단히 용이하다 뭐 이런 그 특성도 있다. 그러면서 또 육지하고 이런 하천들이 계속 이제 얼기 때문에 이 전차나 차량 뭐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기동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한다. 그리고 계속 질퍽거리는 이제 오프로드, 이제 야지 이런 데서도 이제 기동이 빨라질 수 있고, 뭐 그런 특성도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군수 보급부대 입장에서 보면은 기름을 엄청나게 사용을 한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야간 운전 소요도 많아지고, 그 다음에 이 발전기 가동 이런 것들도 이제 소요가 많아진다.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그래서 역시 겨울전쟁의 이제 핵심 그 무기체계나 장비 이런 것들은 자, 드론이고, 정찰이 이제 정찰 그 소요가 많아지고, 그리고 이제 포병 그 곡사 화기들의 이런, 사용이 이제 많아진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겨울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아까 6개월 동안 지속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11월 중순부터 첫눈이 오고,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위는 12월 달부터 2월 달 그 사이다.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간다. 그 다음에 3월, 4월에도 추우면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간다. 그러나 올겨울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따숩다.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고. 그래서 지금 도표는 21년 12월 달 겨울인데 그때 보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, 이 동부 지역, 이 말발굽 형태 이 지역 보면은 그 당시 그 루안스크는 마이너스 25도, 그 다음에 도네츠크는 뭐 마이너스 21도, 자포리샤 마이너스 18도, 그 다음에 케르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7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2월 달에 전부 다 마이너스 10도에서 20도 그 사이다.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되고. 자, 우크라이나 그럼 사계절을 볼 때 우리가 자, 전쟁 수행 차원에서 볼 때 어떤가 이걸 보게 되면은 제일 전쟁하기 어려운 계절이 바로 이제 4월 달에서 5월 달이다. 이게 스프링, 라스푸티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겨울 내내 얼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으면서 이제 질퍽거리기 시작하고, 특히 이런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프로드 이런 데는 전혀 기동을 못하게 되고, 자,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, 기동을 제한하게 되고,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전쟁하기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. 뭐 전쟁하기 좋다.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쟁 수행을 하는데 좀 양호한 계절은 여름이다. 5월달에서 9월달 요 사이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 땅도 이제 굳어 있고 그 다음에 기온도 올라가고 시야도 양호하다. 그래서 이제 전쟁이 괜찮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전쟁 수행에 이제 지장을 뭐 최악은 아니지만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그 계절은 이제 10월달, 11월달 그 가을이다. 그 당시에도 이제 가을 라스푸티자가 있다.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봄 라스푸티자보다는 좀 덜하지만
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, 이제 겨울에도, 추위나 육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 그 기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형태로 이제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. 그러나 이제 작년에 2월 24일 날 그 러시아가 최저 침공을 했는데, 자, 저 침공 배경을 보면은, 자, 그때 그럼 라스푸티자가 막 시작하는데, 어째 그 2월 24일을 선택했는가? 자, 이걸 볼 때, 그 당시 그 러시아 그 군부 지도부들, 특히 푸틴 중심으로, 자, 결정을 어떤 내리냐 하면은, 야, 우리 이 전쟁 길어야 일주일 안으로 전부 끝낸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정식 그 기동로, 정규 도로, 그 다음에 이제 키예프를 중심으로 어떤 군사 비행장, 군 비행장, 뭐,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. 그러니까 뭐, 라스푸티아가 와서 오프로드가 질퍽거리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. 이제 그러면서 때렸다는 거죠.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무슨 뭐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10개월이 훨씬 넘겼고, 그렇기 때문에,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기동 장비 어렵다.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돈자됐다. 이런 그게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거 예전에 이제 침공하자마자 이제 한 달쯤 됐을 때인데, 자, 키예프 인근에 이와 같은 기동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. 이게 지금 현재 이 영상으로 지난번 여러분 초기에 다 보여드린 건데, 무려 64km의 그 콘보이 행렬이 이어졌다.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 정규 도로상에 저와 같은 전차와 장갑차들이 저렇게 줄지어서 대낮에 시뻘건 대낮에 저렇게 하고 다니니 저것이 완전히 이 드론 공격이나 아니면 이런 정찰 대상이고 그대로 이제 공격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. 자,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이와 같은 그 작전들을 최초의 그 러시아 군대가 해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.